수능완성 4강의 사회입니다. 그중 5번 지문인데요. 자, 먼저 처음 작품의 제목이 지금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인데, 이 정호승이란 분의 작품들은 결국 우리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이웃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배려, 이런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는 이 가난한 이웃들에게 지금 관심을 갖자, 이런 작품들이 거의 주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제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슬픔이 기쁨에게 얘기를 한다면 나는 누가 되는 거고요? 자, 이 작품에서 나는 결국 여기서 슬픔이 되는 거겠고요. 자, 슬픔. 자, 그 다음에 너라는 것은 바로 기쁨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자, 여기 있는 기쁨에게 자, 한마디 지금 충고의 말을 전하겠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그 밑에 사랑보다 그 다음에 소중한 슬픔이래요. 자, 우리가 지금 사랑과 슬픔 중에 하나 고르라면 당연하게 우리는 사랑을 고를 거야. 그런데 화자는 왜죠? 사랑보다 지금 슬픔이 더 소중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역설적 표현이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연민의 마음, 이 슬픔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를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 자, 이 힘든 현실 앞에서 이제 할머니는 바로 어떻게 자, 지금 추위에 떨고 있네요. 자, 바로 우리 사회적인 약자 내지 소외 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시에서 지금 세 군데가 나와 있는데, 자, 할머니가 있고요. 자,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자, 동사자. 자, 얼어 죽은 사람. 동사자. 자,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여기 추워 떠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사회적 약자이면서 바로 소외된 이웃이 됩니다. 자, 다시 올라갈까요? 자, 그런데 이런 지금 할머니에게 자, 지금 노점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며 기뻐하던 너니까 자, 이기적인 존재가 되겠죠. 자, 기쁨인 너. 그 기뻐하고 있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에게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슬픔의 평등한 얼굴이란 자, 결국 슬픔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자, 타인의 어려움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자, 그런 얼굴을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은 자, 다른 말로 그런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했던 가만히 덮인 동사자가 다시 또 얼어 죽을 때 자, 그 사람에게 가만히 한 장조차 그러니까 최소한의 관심조차 갖지 않는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자, 정말 그 사회적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존재가 되겠죠. 자, 이런 인정머리 없는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자, 이 눈물 자체는 긍정이에요. 자, 그런데 자, 여기 있는 기쁨은 이 눈물조차 흘릴 줄 모른다고 했으니까 결국 어떻게? 자, 그런 관심과 사랑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기다림이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나는 기다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자, 이기적 존재들이 결국 사회적인 이런 약자들에게 가난한 우리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나는 기다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밑에 줄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한방눈은 두 가지 이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가 같이 있어요. 자, 긍정의 의미를 본다면 가진 자들에게 오는 풍요로움을 나타내기도 해요. 가진 자에겐 이게 풍요로움, 이게 한방눈이 되겠지만 자, 그런데 자, 가난한 이웃들에게는 바로 뭐가 되는가? 이 한방눈은 자, 시련의 의미가 되겠죠. 시련과 고난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 부정 이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게 바로 한방눈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방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와서 자, 봄눈은 반대로 자, 가난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관심을 갖고 덮어줄 수 있는 그 눈이 됩니다. 데리고 와서는 자, 추워서 떠는 우리 가난한 이웃들에게 자, 그런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이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아픔을 함께 어떻게 같이 공감하고 관심을 갖겠다는 뜻이 되겠네요. 자, 아랫부분에 자,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 다음에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이렇게 되는데 자, 진정한 어떤 사랑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림. 아까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었죠? 그 약자들에게 또는 가난한 이웃에게 모두
같이 공감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그때가 되는 거죠. 그때까지 나는 함께 걸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들은 자, 우리 가난한 이웃에게 관심을 갖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나작품에 내려갑니다. 자, 지금 유치환, 자, 이분은 지금 생명파 시인입니다. 자, 그래서 유치환, 우리 서정주 이 두 분을 드는데, 자, 유치환의 그 생명의 서라는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시면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자, 여기는 나는 현실적 자아입니다. 자, 나는 지금 독한 회의라는 게 뭐랬냐? 생명이 뭐지? 삶의 본질이 뭐지? 자, 이런 어떤 회의라고 했죠. 의문을 품었단 말이야. 자, 여기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하고 나 또한 삶의 애증이라는 것은 사랑과 증오의 감정이죠. 자, 그래서 어떤 인간의 이런 감정을 다 짐지지 못할 때, 감당하지 못할 때, 자, 병든 나무처럼, 자, 자기 자신을 생명력이 없는 존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 아라비아 사막이란 공간은요, 바로 나의 본질, 삶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면서 그곳에서는 본질적 자아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공간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의 이렇게 편안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의 본질,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만 있다면 본인은 결국 이런 아라비아 사막과 같은 이런 열사의 사막도 자기는 감당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거기는 한번 뜬 백일이, 자, 밝은 해가 태양이 불사신과 같이 장렬, 뜨겁게 내리쬐고, 그 다음에 일체가 모래 속에, 자, 모든 것들이 모래 속에 사멸해 버렸어요. 죽어서 없어지고, 자, 또 영겁의 허적이라고 했으니까 오랜 세월의 어떤 허무와 자, 정망망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 그 뜨거운 모래 사막의 끝입니다. 자, 이곳에선 바로 어떻게 화자가 자기를 성찰하고 그곳에서 어떤 자신의 의문에 대한 자,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고 있죠. 인생이 뭐지? 나는 어떤 존재지? 여기에 대한 지금 답을 찾기 위해서 자, 뜨거운 모래 사막인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게 된다면, 자, 원래 홀로 이것을 홀로라고 써놨네요. 자, 시적 허용이 좀 쓰였고요.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입니다. 자, 이때 따옴표에 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대면을 한다고 했는데, 자, 여기는 이 따옴표에 나는 바로 자, 내가 지금 만나고자 하는 본질적 자아가 됩니다. 이상적이고 본질적 자아. 이걸 따옴표에 나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것과 대면하게 될지니, 자, 그리하여, 자, 이 본질적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 본연의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한다면, 자, 화자는 지금 이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나와 대면을 하고요. 이 본질적 자아를 만나고 그 가운데 원시 본연의 자기 자태, 자신의 모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걸 찾지 못한다면 차라리 나는 어느 사고, 자, 모래 언덕입니다. 모래 언덕에 자, 후회 없는 백골을 쪼이겠다 했으니까 자기는 결국 뼈가 되어도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자기는 죽음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되게 좀 단호한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화자는 지금 일상에서 자신의 어떤 답을 찾지 못해요. 삶의 본질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런 화자가 지금 모래 사막인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그곳에서 본질적 자신의 모습을 찾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자기가 만약에 그 자신의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는 그 수호제기라는 작품이 되겠는데, 자, 이 작품은 지금 이 정약용이란 분이 결국 유배지에 가서 자신을 다시 성찰하는 작품, 이렇게 보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수호제라는 이름은 자, 집의 그 당호입니다. 집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바로 이 큰형님께서 자신의 집에다 붙인 이름이다. 자,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대요. 자, 처음에 왜? 나와 굳게 맺혀져 있어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 가운데 나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그러니 굳이 지키지 않더라도 어디로 가겠는가? 자, 이상한 이름이다. 자, 화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 왜? 내 몸뚱아리가 있는데 내 몸에 붙어 있는 내가 어디 다른 데에 가겠어? 그러니까 나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자, 왜 큰형님은 여기서 수호자라는 이름을 저기 줬지? 수, 지킬 숫자, 나우자. 자, 그래서 자, 나를 지키는 집이라고 했어. 자, 나가 떨어질 수 없는 나를 왜 지키고 있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품었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내가 장기로 귀향을 온 뒤에, 자, 이제 유배지에 와서 자, 혼자 지내면서 생각해 보다가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에 대한 뭘 찾았대요? 자, 해답을 찾게 됩니다. 자, 나는 벌떡 일어나 이렇게 스스로를 말합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이걸 깨닫게 되었대요. 자, 결국 처음에 유배 오기 전과 유배를 오고 나서 깨달음이 달라졌네요. 자, 아까 유배를 오기 전까지는 나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배지에 와서는 나만, 오직 나만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대요. 자, 내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자, 밭은 지킬 필요가 없네요. 왜? 이걸 달아날 자가 없잖아. 자, 내 집도 마찬가지야. 이걸 지고 달아날 자가 없습니다. 집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내 정원에 있는 여러 가지 꽃나무나 그다음에 자, 과일나무도 마찬가지죠. 자, 이거 같은 경우를 누가 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으니까. 자, 내 책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자, 내 책을 훔쳐 없앨 자가 있는가? 자, 성현의 경전이 세상에 퍼져 물이나 불처럼 되게 흔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 이 능히 이걸 다 없앨 수가 있겠어요? 책 일부분의 책들은 훔쳐가겠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책들, 유교의 경전을 다 없앨 수는 없어요. 자, 옷도 마찬가지고 양식도 마찬가지고 생각합니다. 자, 훔쳐서 나를 지금 궁색하게 하겠는가? 천하에 있는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을 만들 수 있고 천하에 있는 곡식이 결국 모두 내가 먹을 양식들입니다. 자,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하더라도 한두 개에 지나지 않을 테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모두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니 자, 천하의 만물을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어요. 자,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어요. 자, 뭘로? 이익으로 꿰면 유혹을 하면 넘어가고, 자,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어도 나는 달아나 버리고, 자,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자, 음악 소리를 들어도 나는 떠나가 버리고, 자,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이 와서 요염한 섹시한 모습만 봐도 나는 떠나가 버립니다. 나를 지금 어떻게 지키지 못하는 거죠? 내가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자, 한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천하의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자, 그래서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자,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랬습니까? 자, 화자는 지금 어떻게 하는데요? 자기를 실과 끈으로 얽매어 놓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자기가 어떻게 달아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나 자신이. 자, 결국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때 나는 자, 세모의 나, 현실적 자아가 되는 거고, 자, 우리 아까 지금 했던 어떤 작품하고 연결돼요? 가작품 여기 작품이 있었죠? 자, 이 나작품에서의 그 나는 그 어떤 본질적 자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나가 바로 여기 현실적 자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 본질적 자아를 지금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라고 합니다. 자, 어렸을 때 과거 시험이 좋게 보여서 과거 시험. 자, 그래서 10년 동안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다가 그러다 결국 처지가 바뀌어서 자, 이때 처지가 바뀌었다는 말은 자,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어서 검은 상호관대에다 관복에 비단 도포를 입고는 자, 12년 동안 미친 듯이 대낮에 커다란 길을 뛰어다녔답니다. 자, 여기까지는 결국 벼슬길에 나가서 결국 어떻게 바쁘게 다녔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다가 또 처지가 또 바뀌었답니다. 자, 이때 처지는 이번에 어디로? 지금 유배를 오게 됐다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유배를 오게 되어 한강을 건너고 문경 세제를 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친척과 선영, 이 선영이라는 것은 그 조상들의 그 묘가 있는 곳인데,
자, 이것을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 바로 여기 장기라는 곳으로 유배를 왔다고 그랬죠? 자, 이곳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는 나도 땀이 흐르고 두려워서 숨도 쉬지 못하면서 자, 나의 발뒤꿈치를 따라 이곳까지 함께 오게 되었는데 내가 나에게 물어봅니다. 자, 본질적 자에게 물음을 던졌어요. 너는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니? 자, 여우나 도깨비에 홀려서 끌려왔니? 아니면 바다의 귀신이 불러서 왔느냐? 너의 가정과 고향이 모두 이 초천이라는 곳에 있는데, 자, 왜 그 본바다, 그 고향으로 돌아가질 않니? 자,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졌더니, 자, 그러나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얼굴빛을 보니 마치 얽매인 곳에 있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대요. 자, 그래서 결국은 붙잡아 이곳에 함께 머물렀다고 했으니까, 자, 나는 이때서야, 결국 장기라는 곳으로 유배를 와서야 나를 되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이때 둘째 형님 좌랑공도 나를 잃고 나를 쫓아 남의 지방으로 왔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 그곳에 함께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 있는 나를 잃었고 나를 쫓아갔다고 그랬는데, 자, 이때 의미는, 자, 여기 있는 지금 여기 서술자인 나를 따라갔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분은 이제 다른 곳으로 유배를 갔는데 이 형님도 결국 어떻게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자, 여기 현실적 자아를 쫓아서 남의 어떤 지방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서술자와 그 다음에 누가 여기 있는 좌랑공 형님이 있는 곳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자, 이 형님도 결국 어디 관직에 나갔다가 자기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어디 유배에 가서 이제 자기 본질적 자아를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오직 나의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호제 앉아 계시니. 자, 형님은 관직이나 이런 별새길에 나가지 않으셨나 봐요. 늘 자기를 수양하고 자기를 돌봤단 말이야. 자,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서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란 바로 뭐야? 바로 여기죠. 그 형님이 큰 거실에다가 그 수호제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그다음 자기를 늘 어떻게 하는 거야? 지키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야. 자기를 잃지 않으려고. 큰형님은 언제나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님께서 내게 태연이라고 자를 지어줬다. 자, 그래서 나는 오로지 나의 태연을 지키려고 했다네. 자, 그래서 내 집에다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자, 늘 자기를 지키려고 형님은 노력을 하고 수양을 했네요. 자, 하지만 이는 핑계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 화자는. 자, 너무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다 이 뜻이에요. 자, 맹자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맹자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바로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 자,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 것인가, 중요한 것인가? 바로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몸이라는 것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위에서 큰형님이 말한 태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여기 있는 서술자가 이야기하는 바로 본질적 자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를 수양하고 본질적 자아를 지킬 수 있는 것. 그거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을 맹자님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 말씀이 진실이 맞다고 생각한데요. 자, 내가 지금 스스로 말한 내용을 써서 큰형님께 보여드리고 자, 수호제의 그 기록으로 남긴다.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글을 쓴 동기를 맨 마지막에 밝히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